네, 현대차 그룹 투자 전략을 좀 전격적으로 분석해드리고 여러분께 실적 전망까지 도움드리겠습니다. 이재일 유진투자증권 연구원 와 계십니다. 연구원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현대차 그룹 쭉 좀 답답한 움직임이 있는데 언제 좀 풀릴지 일단 2분기 실적 시즌 이제 맞아야 되니까 이 부분도 좀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워낙 이제 현대차 그룹주 대부분을 커버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하나 좀 살펴볼까요? 일단 현대차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분기 실적은 약간 기대치 못 미칠 가능성도 있다 이런 얘기는 언급이 되던데요. 어떻게 보세요? 지금 전반적으로 자동차 업종 실적을 보면은 사실 2분기가 좋지는 않습니다. 뭐 잘 아시다시피 이란하고 전쟁 때문에 여러 가지 원자재 가격들이 많이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가 되면서 뭐 수출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서 차질이 있었기 때문에 물량적인 측면에서도 2분기 때 사실은 그렇게 크게 만족스럽지 못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다만 이제 환율이 이제 많이 오르면서 환율 조건은 좀 긍정적이었던 측면이 있지만 좀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봤었을 때 대외 변수로 인해서 실적들이 완성차, 부품사 모두 크게 좋지는 않았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좀 구체적으로 들어와서 먼저 현대차를 보게 되면은 현대차는 대외 변수도 있었지만 상반기 때 신차도 크게 많지 않았었고요. 그리고 안정호 화재로 인해서 엔진 부품 차질이 있었기 때문에 수급 차질이 있었기 때문에 생산 물량 특히 내수 시장에서의 판매가 많이 부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실적에 부정적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실적은 좀 기대치에 못 미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기아는 상대적으로 현대차보다 판매가 좋았습니다. 왜냐하면은 기아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 때 EV 신차들도 좀 상당히 많았었고요. 그리고 내수 시장에서 현대차가 못 팔고 있었던 그 공백에 힘입어서 또 내수시장에서 또 판매량이 기아가 또 많이 증가를 했거든요. 그리고 유럽 시장에서도 EV 신차들이 좀 판매가 잘 되면서 전체적으로 판매 성과 같은 경우에는 기아가 훨씬 더 훌륭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보다는 기아가 2분기 실적이 상대적으로 더 좋을 것이다. 다만 이젠 기아차도 기대 대비해서 아주 좋다라고 보기는 힘든 게 지금 전 세계적으로 EV 관련해서 중국산 전기차들이 많이 범람을 하다 보니까 가격 경쟁이 굉장히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가격에 하방 압력을 가하면서 전기차를 많이 팔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오히려 수익성에는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을 하면서 기아도 기대치에 부합하는 수준의 어떤 그 정도 실적에 이제 머물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부품사들을 보면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수 시장에서 이제 생산 차질이 있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영향이 있었는데 특히 이제 엔진을 생산하는 현대 위아 같은 경우가 안정호 화재로 인한 차질 효과가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하면서 실적이 상당히 좀 부진할 것으로 보이고요. 현대 모비스 같은 경우에도 전동화 부분이 미국하고 내수 시장에서 좀 생산이 안 되다 보니까 자동차 차 부품 쪽에서는 좀 부진하겠지만 AS 쪽이 지금 워낙 좀 괜찮게 나오고 있어가지고 실적은 현대모비스는 기대치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좀 선방을 할 것 같습니다. 뭐 그 외에 부품사들, 뭐 HL 만도라든지 아니면은 한울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만도는 이제 대표적으로 글로벌 T사를 이제 고객사로 보유를 하고 있는데 최근에 T사의 생산량이 좀 올라오면서 뭐 상대적으로 좀 선방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고요. 한울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유럽 쪽 고객사들이 많은데 최근에 이제 또 유럽 쪽에서 전기차가 많이 판매가 되다 보니까 거기에서 실적에서 좀 플러스 효과가 작용을 했던 것으로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부품사들은 이제 내수시장에 좀 포커스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좀 많이 부진하고 그나마 글로벌 고객사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좀 선방을 했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할 수 있고요. 현대차랑 기아차를 놓고 본다면은 현대보다는 기아가 상대적으로 양호할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재일 연구원님께서 현대차, 기아, 현대모비스, 현대위아, HL 만도 그리고 한우 시스템까지 이렇게 2분기 실적을 쭉 분석해 주시니까 더할 나위 없이 좋네요. 근데 이제 실적 부분에서 생산 차질, 파업 리스크 이런 부분에 일단락 된 건지 좀 궁금하고요. 조금 좀 실패한 부분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지금 아직까지 임단 협업이 마무리가 안 됐기 때문에 생산 차질 리스크는 좀 존재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 근데 지금 사실 생산 차질 리스크의
근본적인 원인은 사실 수요 쪽에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2분기 들어와서 이란 전쟁이 좀 종료가 될 것으로 저희가 예상을 했었지만 지금 7월 달에 들어와서도 여전히 그 이슈가 해결되지 못하고 있고, 그리고 이런 원가 인상 부담이라든지 시장에서의 경쟁이 좀 심화가 되게 되면은 재고를 많이 쌓는 것들이 사실은 좀 리스크로 작용을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현대기아차 입장에서 사실 지금 3분기, 4분기 때 가동률을 올려가지고 생산을 많이 늘리는 게 유리하냐라고 본다면은 그렇지는 않고, 오히려 이렇게 좀 대외 불확실성이 클 때에는 재고를 좀 슬림하게 가져가는 게 좀 대응력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생산을 좀 많이 할 유의는 좀 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는 어떤 뭐 잔업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이제 부분 파업을 통해서 가동률이 내려가는 게 지금으로서는 사실 그렇게 나쁘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당분간 좀 노이즈로 작용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이고, 결국에는 이제 타결이 되겠지만 지금 핵심적으로는 재고를 지금 많이 쌓고, 그리고 생산을 늘려야 되는 타이밍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제 현대차 그룹 같은 경우에는 로봇에 대한 모멘텀이 주가를 확 올릴 수 있던 굉장히 중요한 요소였잖아요. 지금 약간 사라졌는 네. 그런 느낌도 드는데, 그렇다면 실적 이후 3분기 로봇 모멘텀은 뭐 치고 올라갈 수 있을까요? 그런 요소가 있는지도 궁금하고요. 지금 사실상 현대기아차의 어떤 현대차 그룹 그리고 자동차주 전반적으로 올해 주가가 오른 부분을 보면은 사실 실적으로 인해서 주가가 오른 부분보다는 말씀하신 로보틱스 관련된 그리고 피지컬 AI 관련된 기대감들이 굉장히 좀 크게 밸류에이션 붐업을 불러일으켰다라고 저희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결국에는 주가 상승의 핵심이었었고, 네. 지금 AI 관련된 트레이드가 좀 흔들리다 보니까 결국에는 거기에 맞춰가지고 현대차 그룹주들도 큰 폭으로 이제 조정을 받고 있다라고 저희가 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분기 때도 보게 되면은 사실 현대차 그룹이 보스턴 다이내믹스 이슈로 인해서 연초부터 주가가 확 오르다가 1분기 실적을 발표하는 시점 돼서는 조금 슬로우 다운 했었거든요. 그래서 2분기도 좀 비슷한 흐름으로 실적 발표 전까지는 아무래도 우려가 좀 많이 반영이 돼서 주가가 조정을 받지만, 막상 이제 실적이 나오고 난 이후부터는 어떤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더 많이 반영이 되면서 주가가 좀 반등이 나오는 흐름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로보틱스 관련해서는 사실 지금 계획상에서 차질은 전혀 없고요. 지금 아틀라스 양산 계획 차곡차곡 지금 수립이 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조지아에서 테스트하는 것도 이제 테스트 센터 같은 경우에도 계획대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도 기대할 수 있는 모멘텀들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지금 전체적인 시장 상황을 봤었을 때 AI에 대한 열기, 피지컬 AI에 대한 열기가 상반기 때 그런 열광적인 분위기가 하반기 때 다시 재현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은 저희가 조금 수급 상황이라든지 외부 변수들을 지금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인데, 만약에 이젠 지금 뭐 오늘부터 내일부터도 이젠 뭐 빅테크 기업들부터 시작을 해서 앞으로 AI 투자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더 업데이트가 될 건데, 그 방향성에 큰 흔들림이 없다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결국에는 다시 한번 붐업할 수 있는, 그리고 주가가 오를 수 있는 계기가 하반기에 좀 마련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문관님,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다른 뭐 로봇 기업처럼 향후 어떻게 보면 뭐 투자 라운드 진행할 이런 거를 주목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 어떤 얘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는? 예. 지금 뭐 이제 100% 예. 지분율을 확보를 했죠. 네네네.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100% 지분율을 현대차 그룹이 확보를 했고, 이제 앞으로 이제는 어떤 구조를 가져갈 것인가, 여기에 이제는 포커스가 맞춰질 것인데, 결국에는 지금 보기에는 보스턴 다이내믹스는 현대기아 그리고 현대모비스 3사 가지고 있는 그 지배주주 지분하고, 그리고 현대글로비스의 정의선 회장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 소수 지분하고 이렇게 지금 분리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네. 만약에 이제 이게 상장이 되게 된다면은 지배주주 지분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 출회할 수 있는 물량이 아니지만, 뭐 글로비스나 정의선 회장이 가지고 있는 지분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시장에 출회될 수 있다라고 저희가 하나 봐야 될 포인트가 있을 거고, 그리고 이거를 상장을 하기 전에 이렇게 100% 현대차 그룹의 지분을 갖고 있기보다는 글로벌 빅테크들을 파트너사로 가져감으로써 어떤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미래 어떤 AI나 성장성에 대해서 조금 더 담보를 하고, 그리고 더 높은 밸류에이션을 받을 수 있도록 서드 파티 이제는
투자를 유치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있어서 저희가 시너지를 낼 수 있는 파트너로 앞서 언급됐었던 것들이 이제 구글의 알파벳이나 아니면 엔비디아 같은 글로벌 빅테크들, 특히나 AI 쪽 그리고 머신러닝 쪽에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파트너들하고의 협력을 저희가 좀 기대를 하고 있고요. 앞으로 이 부분이 좀 어떻게 진행될지는 봐야 되겠지만 엔비디아랑 저희가 협력을 했었을 때 시장에서 항상 우호적으로 좀 반응이 나왔었기 때문에 빅테크 기업과의 AI 협력은 주가에는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좀 기대를 해보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럼 피지컬 AI의 최대 수혜주는 어떤 기업이 될까요? 결국에는 이제 상반기 때랑 크게 큰 그림에서 바뀌는 부분은 없을 걸로 저는 좀 예상을 하고 있고요. 네. 낙폭이 컸었던 기업들이 결국에는 회복 기간에도 빠르게 좀 올라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은 상반기 때는 아무래도 부품사들이 좀 많이 소외가 됐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현대차나 뭐 현대모비스, 뭐 오토에버, 현대글로비스 이런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지분을 보유를 하고 있는 소수 종목들을 중심으로 상반기 때 주가가 큰 폭으로 올랐었는데 이 주식들도 하반기 때 주가 회복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올해 하반기 때는 이제는 조금 더 양산이 구차되는 단계로 넘어갈 것이기 때문에 기존에는 조금 소외가 됐었던 부품사들도 다시 한번 좀 각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예상으로는 완성차도 좋지만 하반기 때에는 부품 밸류체인 쪽에도 관심을 가지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양산이 구체화되면서 상반기 때 소외받았던 부품주 위주로 반등 탄력이 나올 수 있다라고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그럼 현대차 그룹주 중에서는 좀 집요하게 네. 어떤 기업이 좋을지 여쭤볼게요. 지금 현대차 그룹 내에서 보면은 네. 주가 하락폭을 보면은 제일 많이 빠진 게 이제는 현대 오토에버 같은 경우 고점 네. 대비해서 가장 조정폭이 컸고요. 네. 그 다음으로 이제는 뭐 현대차랑 현대모비스처럼 상반기 때 많이 올랐던 종목들이 또 조정을 또 많이 받았습니다. 예. 결국에는 그 AI 트레이드 때문에 올랐던 거를 많이 이제 반환을 한 건데 그걸 감안하면은 이제 하반기 때에도 이렇게 많이 빠졌던 종목들이 일단 1차적으로 반등폭이 클 것이다라고 이제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아까 말씀드린 부품 밸류 체인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 본다라고 한다면은 결국에는 현대모비스가 핵심적인 부품들을 다 공급을 하게 지금 계약이 체결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현대모비스가 이제는 핵심이 될 것이고 그 외에 HL 만도나 아니면은 이제 SL 뭐 이런 네. 종목들 같은 경우에도 부품 밸류체인 쪽에서 각광을 받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하반기 때 좀 상반기보다 더 나은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낙폭 과대주 크게 떨어졌던 종목을 중심으로 반등 탄력이 있을 수 있고 말씀하셨다시피 부품주 밸류체인에서 현대모비스도 언급이 나왔습니다. 이외에도 HMN도 SL 이런 종목도 언급이 됐으니까 여러분들 투자 판단하실 때 잘 참고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투자 전략을 짤 때 이제 투자 리스크, 그러니까 조언도 필요할 것 같고 향후 자동차주, 피지컬 AI 관련해서 또 모멘텀이 있을 텐데 눈여겨볼 이벤트가 있을지 그런 점도 좀 궁금해집니다. 예. 하반기 이벤트를 좀 살펴보면은 네. 곧 있으면 이제 현대차에서 기아는 이미 상반기 때 CEO 인베스트데이 행사를 진행을 했는데 하반기에는 현대차의 CEO 인베스트데이 행사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다시 한번 미래 전략에 대해서 업데이트를 할 수 있는 좀 자리가 마련이 될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이제 투자자분들이 많이 기대를 하실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조지아에 있는 로봇 테스트 센터 같은 경우에도 3분기 중에 개소를 하게 되면은 실제 라인에 휴머노이드 로봇을 투입하는 모습을 또 투자자분들이 확인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이제 저희가 좀 눈여겨봐야 되는 알맥 같은 경우에도 중요하게 봐야 될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하반기가 되면은 사실 저희가 본업을 또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데 네. 상반기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기저효과도 있고 그리고 아무래도 여러 가지 노이즈들이 있었기 때문에 판매나 실적이 아주 좋았다라고 보기는 지금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하반기를 보게 되면은 특히 현대차 같은 경우가 주요 신차들을 많이 출시를 하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그랜저 같은 경우에도 하이브리드 모델이 이제 3분기부터 투입이 되기 시작을 할 거고 뭐 아반떼나 투싼 같은 경우에는 풀모델 체인지가 되면서 신차들이 나오기 때문에
때문에 상반기보다는 좀 나은 신차 효과 그런 부분들을 하반기에도 좀 기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도 상반기 때에는 좀 EV 관련된 판매나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좀 기저효과가 부진했었는데 하반기에는 또 EV도 좀 플러스로 좀 돌아서고 하이브리드 잘 판매가 되면서 미국 시장에서의 어떤 점유율 상승 효과 이런 것도 기대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어서 본업을 또 놓고 보면은 상반기 때보다는 그래도 하반기 때 더 그림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돼서 이게 또 본업이 탄탄하면은 변동성이 좀 많이 줄어들거든요. 이게 이슈만 가지고 가다 보면 아무래도 주가 변동성이 커지는데 하반기에는 또 주가 변동성을 실적과 판매가 잘 되면서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하반기에는 좀 큰 축에서 보면 세 가지 축이 있네요. 하반기 신차 효과 기대감이 있고 또 현대차의 인베스터 데이에서 어떤 얘기들과 그리고 모멘텀이 나오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지아 테스터 센터에 대한 이슈 3분기 이런 부분이 좀 핫할 것 같다라는 느낌입니다. 어쨌든 본업 쪽에서 턴 어라운드가 된다면 변동성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라는 데에서도 투자 모멘텀 착안하시면서 전략 세워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굉장히 궁금해하시는 현대차 그룹주의 모든 것에 대해서 오늘 일목요연하게 설명해 주셨으니까 잘 참고해 보시죠. 자, 이재일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의 분석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연구원님 오늘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